가자. 아하. 여기 아까 내가 수색한 데네. 그지? 세 번째 살해 현장. 한때 자아를 가지고 살아있었을 존재로 하얗게 있어 아마 다시는 움직이지 못할 것이었다. 죽음의 원인이 되었을 상처. 거기에 흘러나온 피가 주위를 물들이는 광경. 그리고 주변에 기이한 흔적들. 후. 나는 작게 한숨을 쉬며 이 모든 감상을 대신했다. 그러네. 이번에도 인형이네. 강시 여자는 확실하다. 더 이상 감상도 연민도 이제 무의미하다. 내가 필요한 정보를 찾는 데만 집중하자. 이로써 강시는 확실하다는 거. 카메라 앱으로 일단 전경 찍었고, 인형, 다음에 소환진, 다음에 뒤져보았다. 하지만 내 기대와 달리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대. 이거 뭐지? 와, 알 수 없는 글자. 기이하게 생긴 글자. 그다음에 잡동사니들. 허탕. 종이상자. 아, 여기도 뭐가 없어. 이게 뭐지? 종교 서적 위에 있는 노트래. 겁에 질려 있었다. 공포. 공포. 겁에 질려 있던 거 공포 아니야? 시체. 증거는, 사건 단서는 이제 다 모았고, 여성과의 만남. 이제 만나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유채리는 거의 확실해. 사건 단서로만 보자면, 훼손이라고? 훼손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공포, 구령어, 모든 언어. 아씨. 사용 언어가 없네. 림먼진? 림먼진은 또 새로운 진이네? 여기 진이 아직 안 나온 거. 소환장소 폐교고. 인형 재물. 지금 강시는 공포랑 인형이 또 두 개가 다. 구미호? 글쎄, 이건 아직 뭐가 안 나왔으니까. 아직 확실하게 나온 건 아니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일단은 의심스러운 애들이 구령어. 세 번째 거 구령어네? 서큐버스? 그러면 서큐버스도 용의선상에 있는 거고, 마녀도 용의선상에 있는 거고, 강시. 그다음에 강시가 용의선상에 있고, 서큐버스, 강시, 마녀? 이렇게 셋이잖아. 서큐버스, 마녀, 강시. 라면, 얘의 신뢰도를 아직 안 올렸으니까, 얘가 구미호였나? 이거 9일까지. 이거, 근데. 얘가 구미호일 거란 말이야? 공포의 마물. 지금 가장 확실한 애는 선아리는 아닌 것 같아. 선아리는 지금 들어가는 게 한 개도 없어. 아닌가?
구령어가 지금 들어가잖아. 아까 세 번째 잠깐만, 구령어가 사용하는 구령어 겁나 많은데? 잠깐만. 씨, 이거 미치겠네. 야, 구령어도 지금 2개나 돼. 맞아. 마녀는 무조건 용이 있어야 되는 거고. 공포의 마물. 지금 여기서 아예 안 들어가는 애는 한 명도 없어. 모든 언어 부사. 얘가 약간 애매하긴 한데. 구령어 너무 큰데? 사건 단서에 2가지가 다 구령어라서. 인형 재물이 지금 2개니까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싶기도 한데. 일단 구미호 가보자. 일단은 얘가 변호사의 구미호였잖아. 뭘 그렇게 지난번에 그 서로 단서를 찾아가지고 만나서 하자고 했던 것 같으니까. 가령 한세희 씨와 제가 쫓는 실종 사고의 공통점이라던가 나는 거기까지 말하고 뭔가 의아함을 느꼈다. 그러고 보니 실종이라는 키워드 하나만으로 내가 쫓는 실종 사건에 관심을 가진 걸까? 공통점 말이죠. 안 그래도 그 이거 좀 봐주시겠어요? 이게 뭐지? 척 봐도 손때가 많이 묻어있는 꽤나 제가 많이 이번 사용한 조사를 위해 수첩. 작성한 사건 읽기? 네, 제가 조사한 모든 게 그 안에 있어요. 야, 이거 진짜 헷갈리게 만들어놨다. 네? 내 말에 한세희의 얼굴은 조금 붉어졌다. 이것들이 하라는 마물은 안 찾고 연애를 안 봐. 권사희 씨 도업자를 운영하고 있었어. 8월 8일날 식당 정기 휴무를 하루 앞두고 이 2 사이에 말다툼이 생기고 한태경 씨의 증언에 의하면 업무 관련한 가벼운 다툼이었다고 한다. 8월 9일 식당 정기 휴무라서 한경태 씨는 하루 종일 집에서 휴식을 취했다. 8월 10일 새벽 2시 잠들었던 한경태 씨의 전화벨 소리에 깼다. 전화를 건 것은 권상현 씨의 아내인 강숙희 씨. 그 내용은 권상현 씨가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친구의 실종을 확인한 한경태 씨 이후 식당 일을 쉬면서 친구까지 찾아다녔대. 하지만 결국 권상현 씨를 방해되지 않았고 이 사건 실종 사건으로 처리됐다. 한 달 후 9월 11일 한경태 씨는 잠시 쉬었던 횟집을 재개했다. 그 횟집의 단골이었던 한 뉴스 기자는 횟집 문을 닫았던 이유를 물어보는 과정에서 권상현 씨의 실종을 알게 되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그 기자는 단골집 주인이 실종 사건이라고만 여겨졌던 것 같은데 9월 14일 날 자주 이용하던 등산로에서 산책을 하다가 등산로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반짝거리는 문체가 있는 걸 발견하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을 했대. 근데 거기에 횟집 한경태 씨가 운영하는 횟집 사시미 칼이 떨어져 있었고 혈흔이 뿌려져 있었대. 이게 이제 단서가 됐던 거겠지, 의심에. 이때부터 사건의 흐름은 급변하기 시작했다. 기자는 이 사건이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 시칼 검색 결과 시칼의 주인은 한경태 씨, 혈흔의 주인은 실종된 권상현 씨였다. 그리고 시칼에선 2사람의 지문을 제외한 다른 지문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면 거의 확실한 거 아니야, 이 정도면? 그 이후 사건을 신고한 기자는 한경태 씨와 권상현 씨가 실종 전날 다투었다는 증언을 바탕으로 이 사건을 집중 취재하기 시작했다. 기자는 한경태 씨의 행적에 집중을 했고 사건 당일 이렇다 할 알리바이가 없었고 또 한경태가 심지어 과거에도 범죄 경력이 있음을 알게 되었대. 그래서 과거 살인으로 복역했던 전과가 있었다는 거지, 한경태가. 기자는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언론은 들끓기 시작을 했다.
단순 실종 사건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던 경찰도 부랴부랴 살인 사건으로 수사 방향을 전환했고, 기자는 이 뒤에 바쁘게 후속 보도를 내고 뭐 그랬대. 하지만 그 보도들은 용의자 한경태 씨에 대한 무분별한 의혹과 자극적인 내용으로만 되어 있었고, 결국 여론은 한경태 씨를 사실상 범인으로 만들어버렸고, 한경태 씨는 피의자로 구치소에 구금을 하고 말았다. 한세희의 아빠가 한경태인데, 여기 아빠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잖아. 제법 유명한 사건이었어요. 되게 유명한 사건이었구나. 그리고 내가 존경하며 날 수량에서 끌어올려준 오만호 기자가 취재를 주도한 사건이기도 했다. 아, 그게 이 사람이었구나. 오만호 기자는 얘의 그 무표정으로 응수를 했대. 어서와 런던아. 지금부터 시작이 아니겠습니까? 쾌가는 오랜만이네. 역시 오만호 기자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내가 존경하던 사람이 한방 터트리는 것에 대해 축하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만약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내가 그 횟집의 단골이었다면, 내가 저 사건을 취재했더라면 이라는 생각이 자꾸 피어올랐다. 욕심은 많은 거야. 사람이 욕심이 많은 거야. 그래, 나는 오만호 기자가 부러웠다. 한세희의 아버지를 벼랑으로 모은 오만호 기자의 저 보도가 부러웠대. 한세희 씨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무죄라는 걸 믿는 거죠. 가족이기 때문에 덮어놓고 믿냐고 말하고 싶은 거라면 그만둬요. 난 아버지의 알리바이를 믿을 수밖에 없어요. 같이 있었어. 아, 같이 있었다고, 아빠랑? 오만호 기자에 대한 존경심을 지키고 싶고 그의 특종을 부러워한 과거를 변호하고 싶었다. 하지만 한세희의 확신은 내 생각 이상으로 단단했다. 권상현 아저씨가 실종 전 모처럼 아버지와 함께 집에만 있었어요. 아버지는 집에 계실 땐 거의 주무시기만 하세요. 가끔 깨서 물을 드시거나 식사를 하시는 것 정도죠. 하지만 오히려 그게 문제가 됐어요. 집에서 뭘 했는지, 하다못해 TV를 봤다면 어떤 내용이 기억나는지 대답하지 그럴 수도 있겠다. 이게 TV만 보면 뭘 봤다, 무슨 프로그램이었다 그러는데 하루 종일 잤으니까 뭔가 알리바이를 증명할 수 있는 게 없잖아. 정리하자면 아버지가 집에 있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건 저의 일방적인 증언뿐이었다는 거죠. 가족이기 때문에 증언이 안 되잖아 또. 그래서 권상현 아저씨의 실종 사건을 파헤치기 시작한. 애초에 살해당하신 게 아니라면 아버지는 자연스레 주변 조사를 먼저 평소 권상현 아저씨의 행적, 행동 패턴, 특이점 등을 중점으로 조사했죠. 그러다 보니 주목할 만한 정황들을 발견했고. 그 정황이라는 건? 다음 장 넘겨보세요. 나는 오만호 기자에 대한 생각이 잠시 적기로 했다. 지금은 내게 닥친 일부터 해결하자고 결심한 나는 수첩의 다음 장을 넘겨보았다.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앞 사건들과는 달리 여기서부터 휘갈기 듯한 메모들이 어지럽게 늘어져 있었다. 보기 어렵죠? 설명드리자면 사라지기 일주일 전부터 흰색 옷을 고집했고, 하지만 내 입장에선 전혀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었다. 키워드 하나하나가 전부 내가 쫓던 사건들과 닮아 있었으니까. 2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자리를 비웠으며 쓰레기 줘. 거짓말 쓰레기 줘. 가끔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목격담. 혹시 목욕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나요? 목욕은 잘 모르겠. 아마 일주일 전부터 목욕을 상당히 신경 썼을 겁니다. 잠깐만, 얘도 목욕에 신경 쓰지 않았나? 그리고 혈흔에 대한 묘사가 안 보이는데요. 흉기에 묻은 양을 제외하면 발견된 혈흔의 양이 소량이었죠. 맞아요. 어딘지 묘하게 달라진 말투에 나는 슬쩍 고개를 들어 한세희를 보았다. 한세희는 살짝 놀란 얼굴로 날 바라보고 있었다. 뭐지? 목욕 이야기 때문인가? 나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 노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이 부분은 뭐죠? 어디 봐요. 아, 그건 권상현 아저씨가 직접 그린 지도. 포스트잇. 이 부근의 지도죠. 여기 표시된 곳 거길 입구로 해서 여기에 들어올 수 있었어요. 들어오는 방법이 있었구나.
한세의 아버지의 동업자 권상현 씨의 실종은 내가 조사하던 집단 실종 사건과 비슷한, 아니 거의 흡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기적으로 자리를 비우는 행동 패턴, 실종 일주일 전부터 목욕과 흰옷에 집착하는 묘한 모습, 그리고 사라지기 전에 자신의 몸을 자해하는 모습. 그렇다면 권상현 씨의 실종 역시 내가 쫓아왔던 이 실종 사건의 한 조각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아까 혈흔에 대해 물어보시던데 준성 씨가 쫓던 사건 패턴에 혈흔도 있었나 보죠? 바로 옆에서 들려온 한세의 목소리에 나는 상념에서 깨어났다. 그리고 한세이가 지나치게 가까이 있음을 깨달았다. 네. 그건 자해 흔적이었죠. 자해였단 말이죠. 한세의 얼굴은 복잡해졌다. 고작 자해 흔적 때문에 아버지가 살인범으로 몰렸다는 사실 때문이니까 나는 잠시 한세이가 생각을 정리하기를 기다렸다. 준성 씨와 같이 그 현장을 발견했을 때부터 보통 실종 사건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제 어쩌면 생각보다 더 말도 안 되는 사건일지도 모르겠네요. 완전 말도 안 되지. 짐작 가는 건 없나요? 권상현이라는 분이 평소 종교 관련해서 이상한 얘기를 눈에 했다던가. 띄는 분은 아니셨어요. 오히려 평범하셨죠. 이상한 사이비 종교를 믿고 있었다는 건 실종된 뒤에 알게 된 사실이에요. 얘도 또 뭔가 믿고 있었구나. 우선은 이곳에 준성 씨가 조사했던 실종자들이 실제로 있는지부터 알아봐야겠어요. 혹시 실종자들 얼굴 기억해요? 실종자들과 마을 사람들을 대조해보자는 거죠? 그런데 그게 좀 어려워요. 마을을 둘러봤으면 아실 테지만 다들 어디서 마약이라도 한 마냥 몰골이 말이 아니잖아요? 확실히 그랬죠. 저 사람들이 제 친인척이라고라도 알아보기 힘든 판국에 사진으로밖에 못 본 사람들이라면 좀 무리죠. 뭔가 방법이 없을... 방법이라. 종조 하이,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내가 쫓던 사건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았다. 엄마 손을 안 움직이니까 졸린가 보네. 손을 안 움직여. 졸릴 때가 됐지. 이 마을에 종교단체 모이는 마을일 것을 떠올렸다. 아니면 실종자들이 가졌던 공통점들을 떠올렸다. 둘 중에 어느 할까? 실종자가 맞을 것 같기도 한데 내가 봤을 땐 좀 현실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 행동에 무슨 의미가 있다면 그걸 통해 뭔가 알아낼 수 있을지도 몰라요. 흰옷을 즐겨 입고 혈흔을 남긴 그 패턴 말이죠. 하지만 그걸로 뭘 알 수 있을까요? 그걸 생각해 봅시다. 나는 팔짱을 껴채 빠르게 머리를 굴렸다. 어찌 보면 의미 없이 보이는 그 행동들이 뭔가 의미를 두었다면. 답이 얼른 나오지 않는다. 나는 답답한 마음에 머리카락을 쥐어짜며 집중했다. 뭔가 생각나라. 분명 뭔가가. 우선 실종자 명단을 보면서 다시 검토해보는 건 어떨까? 실종자 명단? 그 명단을 보다 보면 미처 발견 못한 공통점이 나올지도. 얘가 더 똑똑하네. 맞아요, 명단. 깜짝이야. 깜짝이야? 갑자기 무슨... 여기 종교단체가 모이는 곳이잖아요. 그럼 교인들을 관리하기 위한 명단이 있을 거예요. 동네 교회조차도 명단을 만들어 관리하니까. 아, 한세이가 놀란 얼굴을 해보인다. 그 모습을 보자 나도 왠지 그럼 우쭐해지게 그 된다. 명단을 찾으면... 그 명단에 권상영이라는 이름이 있는지 확인해보면 되겠죠. 한세이는 흥분한 기색이었지만 이내 다시 차분한 얼굴로 변했다. 그럼 방향은 정해진 것 같네요. 전 마을 외곽 쪽의 건물들을 조사할게요. 준성 씨는 엄마, 나 마을 미쳤어요. 내부 쪽부터 조사해주세요. 뭐 그럽시다. 그럼 조사를 마치면 여기서 다시 볼까요? 그러죠. 한세이는 그렇게 말하며 몇 걸음 다가가 나에게 손을 내밀었다. 손바닥을 위로 한 채 살짝 비스듬히 놓여진 그 손 잠시 멍하니 보던 나는 악수를 하자는 건가 싶어 한세이의 손을 잡았다. 차갑긴 했지만 작고 예쁜 손이라고 나도 모르게 생각해버렸다. 노트... 노트 달라고? 얼빠진 짓을 했다는 걸 인지한 나는 황급히 내 손을 빼고 노트를 내밀었다. 꼭 이렇게 쓸데없이 도끼병 걸려갖고 말이야. 긴장 풀어주려고 이래요? 네? 해본 말이에요. 그럼 의도를 알 수 없는 말을 남기고 한세이는 자리를 떠났다. 나는 그런 한세이를 뒷모습에 잠시 바라보았다. 이거 얘네들을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단서를 찾아야 되는데.
이 사이비 종교가 이래서 안 좋아요. 저번에 내가 그 환원할 때도 사이비 종교 때문에 아주 힘들었는데, 아하, 일단 신뢰도가 높아졌어. 강신은 거의 얘가 나리가 서나리가 얘가 현미나를 만나러 가보자. 얘가 조금 약간 쫄보거든? 그니까 쫄보랑 얘기를 한번 해보자. 조심스레 문을 여는 미나를 보니 더더욱 내가 겪었던 일의 꿈처럼 느껴진다. 미나는 그저 겁에 질린 연약한 고등학생처럼 보였다. 문 앞에서 긴장한 내가 바보 같을 정도로 평범한 나는 그냥 잠시 그런 미나를 바라보다가 미나의 방으로 몸을 옮겼다. 미나는 내가 방에 들어서자마자 문이 굳게 닫혀버렸다. 저 아이는 이 마을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었다. 저번에 들었던 그 일들이 정말 사실이라면 그럴 법도 하다. 어린아이가 겪기엔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었을 테니 문득 얼마 전 떠올렸던 추리가 떠오른다. 이 마을 사람들은 내가 찾던 실종자들일 확률이 크다. 주변 사람들에게 멀쩡해 보였던 그 실종자들이 이런 어린 소녀의 공포로 몰아넣었다는 사실이 새삼 소름 끼친다. 좀 괜찮아졌어? 네. 전혀 안 괜찮은 얼굴이다. 나는 분위기를 풀어보고자 말을 돌렸다. 평소엔 뭐라고 지내? 혼자 심심할 것 같은데. 저 그냥 독서요. 책 읽어요. 독서. 그렇구만. 나는 적당히 고개를 끄덕였다. 전에도 느꼈지만 현민아는 거짓말을 잘 못하는 것 같다. 왜 이런 것조차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 아이가 평소 독서를 하고 지내는 게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겠다. 날 아직 못 믿는 건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 잠시 고민하던 나는 대화 주제를 바꾸기로 했다. 하지만 무슨 말을 할까? 나는 잠시 현민아의 방을 둘러보기로 했다. 방을 둘러보던 나는 담요 너머로 보이는 어떤 물건을 발견했다. 굉장히 익숙한 형태의 실루엣. 그러니까 그건 관의 형태였다. 내가 잘못 본 건가 싶지만 그건 분명 관의 모형이었다. 관에 새겨진 붉은 십자가도 살짝 보이는. 왜 관 모형 같은 게 저곳에 있는 거지? 현미한 뱀파이어. 그렇게 말했지. 섬뜩한 느낌이 들어 나는 현미아 쪽으로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오이씨! 터져나오는 비명을 간신히 삼킨다. 뭐야? 이 녀석 어느새 내 앞에. 여보세요? 어? 아니 그냥 방 정리가 잘 되어 있다 싶어서. 우와 씨. 현아가 내 어깨 너머의 그 관을 바라본다. 나 역시 다시 그쪽으로 시선을 옮겼다. 관 형태의 실루엣이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잘 보인다. 제기랄. 숨기려면 좀 제대로 숨기던가. 설마 정말로 현민아가. 저건 뭐니? 내가 생각해도 꽤 대단한 용기로 먼저 말을 꺼내본다. 잘 모르겠어. 현민아 무언가를 포기한 듯 담요로 다가가 그 관처럼 생긴 모형을 꺼내 다시 돌아왔다. 그래, 그건 정말 관이었다. 이건 그러니까 현민아의 내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관을 바닥에 내려놓더니 에? 뭐야 저게? 그러니까 게임이었어? 아씨. 조심스럽게 말하는 현민아와 난생 처음 보는 괴이한 모양의 게임기를 번갈아 바라보는 나는 반쯤 넋이 나가 있었다. 현민아의 방에 가득 울려 퍼지는 그 정신 사나우면서도 묘하게 신나는 음악이 내 마음을 더 심란하게 만든다. 게임기? 네, 그 게임이 돌아가는 기계라는 뜻인데 아니. 그걸 모른다는 게 아니라 나는 손을 들어 현민아의 말을 끊고 잠시 이 상황에 대해 정리를 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게임기를 보고 겁에 질려 있었다는 건가? 할 말을 잃을 정도로 허무한 결론이다. 내가 너무 지나치게 긴장하고 있던 걸까? 민망하다 못해 쪽팔려서 머리를 북북 긁었다. 나는 현민아가 작동시킨 게임기를 바라보았다. 게임을 즐겨본 지 워낙 오래됐지만 요즘 게임기들이 얼마나 화려한지 생각해보면 이 게임은 적어도 십수년 전에 나온 게임으로 보인다. 그래, 비유하자면 내가 오락실에서 하던 게임과 비슷한 느낌이다. 신기하네. 게임기를 관 모형처럼 만들다니.
이 게임기를 이리저리 살펴보다 무심코 스틱을 건드려 본다. 삐릭하고 정겨운 효과음이 들린다. 순간 어릴 적 수도 없이 조작했던 스틱의 기억과 게임의 이미지가 번쩍하고 스쳐 지나간다. 학교가 끝나면 항상 오락실로 달려가 동전을 쑤셔 넣으며 게임을 하곤 했다. 그리고 그 많은 게임 중 나는 너구리 전사들이 적을 무찌르며 모험하는 게임을 즐겨하곤 했지. 뭐더라? 그 너구리들이 나오는 게임에서 숨겨진 캐릭터를 고르는 방법이? 아래 위 아래 위? 나는 거의 본능적으로 스틱을 조작해 커맨드를 입력했다. 물론 별 일이 생기진 않았다. 그야 뭐 전혀 다른 게임이니까. 난 잠시 변화없는 게임 화면을 바라보다 피식 웃어버렸다. 순간적으로 남아 어린 시절에 돌아가는 느낌이었다. 슈퍼너구리 2? 응? 방금 그 슈퍼너구리 2에서 골드너구리 고르는 커맨드 아니에요? 엄청 잘하는데? 응? 그 게임? 근 20년 만에 처음 한 사실이다. 우리 동네에서 그냥 너구리 게임이라고 불렀으니까. 맞아요. 골드너구리 고르면 모든 너구리가 쓰는 기술 다 쓸 수 있었잖아요. 그 캐릭터의 이름이 골드너구리라는 것도 처음 알았다. 우리 동네에선 초너구리라고 불렀는데. 아니. 그보다 저 어린애가 어떻게 그런 게임을 알지? 나도 기억이 흐릿한 옛날 게임을? 나에게 새로운 미스테리가 주어진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현민아는 굉장히 밝은 얼굴로 나에게 조금씩 다가왔다. 덩치만 봐선 다 큰 어른 같은데. 저렇게 눈을 빛내며 활짝 웃는 모습을 보니 영락없는 어린애 얼굴이다. 이 게임이 슈퍼너구리 2와 같은 개발사에서 만든 거긴 해요. 하지만 커맨드를 그대로 살리진 않았어요. 그렇구만. 게임을 엄청 좋아하는 녀석이구만. 나는 그냥 얌전히 듣고만 있었다. 모처럼 현민아가 마음을 열고 있다. 잠시 분위기를 살펴보도록 하자. 게임이 작동된다. 오두막이 보이고 어떤 귀여운 캐릭터가 잠에서 깨어난다. 그리고 세상을 암으로 뒤덮인다. 그 캐릭터는 당황한 얼굴로 세상을 바라보다가 이윽고 칼 하나를 들고 모험을 떠나기 시작한다. 어째 슈퍼너구리 2와 비슷한 오프닝이다. 오프닝이 슈퍼너구리 2랑 비슷하죠? 그러네. 그런데 미나 너가 어떻게 그 게임을 아는 거야? 내가 한 20년 전에 했던 게임인데. 워낙 명작이라서 모르는 게 이상하죠. 횡스크롤에 격투 게임과 RPG를 접목시킨 독특한 게임인걸요? 어후. 그렇게 유명한 게임이었나? 개발사가 슈퍼너구리 2 이후 장르 변경을 꽤 했다가 전부 혹평받고 이 작품에서 다시 고전 횡스크롤류로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슈퍼너구리 2의 자체 오마주가 많아요. 그래픽이나 음악도 일부러 고전풍이 나도록 만든 거죠. 그래서 오해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엄청 말 오래된 많아. 게임은 아니에요. 감성 자체는 올드하지만 인터페이스의 구조가 세련됐잖아요. 고전 팬들에게 추억팔이로만 어필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죠. 어허. 정말 대단한 게임이지 않아요? 아하.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는 소녀였구나. 당황했다 나도. 그렇구나. 대답할 말을 고르지 못한 나는 적당히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다. 그뿐이 아니에요. 이 게임 개발자가 누구냐면 어찌되었건 미나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기회다. 뭐라도 질문해볼까? 이거 어떻게 하지? 게임 스토리. 스토리요? 드라큘라 때문에 이 세상이 밤으로 뒤덮여요. 배갈부 어서와. 팔로우 고마워. 그래서 태양을 찾으러 가는 내용이에요. 얘가 뱀파이어잖아. 태양을 찾으러 가면서 드라큘라의 부하들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드라큘라 성까지 도착하는데 이 이상은 안 돼요. 엔딩 스포일러가 되거든요. 아하. 뭘 했다고 벌써 엔딩이야. 스토리가 복잡하다고 좋은 게임은 아니에요. 이건 직접 해보셔야 느끼는 건데. 직접 해보실래요? 여기 버튼을 누르면 공격이고요. 이건 아이템 창 여는 거고. 나는 얼떨결에 게임기에 손을 뻗었다. 옷 벗었어. 그 열의에 반갑긴 한데 좀 무섭다. 어느새 자연스럽게 조작법을 배워버린 나는 이윽고 현미나의 코치를 받으며 게임 플레이를 하기 시작했다. 오랜만에 하는 비디오 게임이다. 나는 어색하게 손가락을 움직이며 슬쩍 현미나를 바라보았다. 그 얼굴은 지금까지 본 현미나의 표정 중 가장 즐거워 보였다. 조금 분위기를 맞춰주기로 할까? 그렇게 나와 현미나는 잠시 게임을 즐겼다. 내가 캐릭터를 움직이며 현미나가 옆에서 조언을 해주는 식으로. 이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되었나? 생각보다 게임에 몰입한 나는 시간이 꽤 흘렀음을 깨달았다. 잠시 현실을 잊고 가만히
간만에 재미있는 시간을 보낸 것 자체는 좋았지만 나에게 흘러가는 시간 하나하나가 굉장히 소중한 것이었다. 가셔야 돼요? 아직 다람이 부츠도 못 구하셨는데. 미나가 아쉬움과 약간의 두려움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모습이 보호 본능을 불러일으켜 내 발걸음을 떼기가 어렵게 만든다. 그러게 너무 많이 죽어서 한 판도 못 깨버렸네? 내가 옛날 오락실 다닐 땐 동네에서 그래도 잘하는 편이었거든? 다람이 부츠 구하면 진짜 재밌어지는데. 알았어. 다음에 꼭 같이 구해보자. 고집을 부리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에 나도 모르게 현미나의 머리를 토닥이며 나는 몸을 일으켰다. 현미나는 따라 일어나 종중걸음으로 나를 배웅한다. 나랑 거의 차이 없는 큰 키가 새삼스레 눈에 들어온다. 워낙 어린애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현미나라서 이렇게 보면 깜짝깜짝 놀라긴 한다. 덩치만 보면 다 큰 어른 같았는데 말이지. 저 또 오실 거죠? 응, 뭔가 알아내면 바로 올게. 이 마을 사람들이 당장 뭔가 할 것 같진 않으니까 마음 편히 먹고 있어. 알겠지? 네. 그 모습이 어쩐지 기특해서 나는 다시 한번 현미나의 머리를 가볍게 토닥이려 손을 뻗었다. 현미나가 무릎을 굽힌다. 머리를 쓰다듬기 편하게 하려는 듯. 그 모습에 픽 웃어버리며 현미나의 머리를 토닥여 주었다. 푹 쉬어 가볼게. 네. 몸 조심하세요. 응, 걱정 마라. 인사하며 헤어졌대. 문득 뒤를 보니 현미나야 내 모습을 완전히 사를 때까지 문을 닫지 않고 서 있었다. 나는 그런 현미나에게 연신 손을 휘저 들어가라고 했지만 현미나는 결국 내 모습을 끝까지 지켜본다. 혼자 남겨지는 게 어지간히도 두려웠던 모양이지. 마음이 참 여린 소녀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저 소녀에 대해서 모르는 게 많다. 여기에 온 이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다. 나는 분명히 신뢰하는 것 같긴 한데 말을 해주지 않으니 나는 잠시 현미나에 대해 생각하다 이내 다음 장소로 이동했다. 허허... 어느덧 점심. 아니 점심시간도 꽤 지나 있었다. 나는 계획대로 주변을 탐색해보기로 했다. 자자! 단서 찾으러 갑시다. 아유, 이번에 좀 많은 걸 봐야 할 텐데 아까 거기가 첫 번째가 폐가촌이었고 이제 호수로 한번 가봅시다. 호수 쪽에 창고 쪽이 또 좋은 게 많을 수도 있어. 남는 게 없다고? 그래도 사람들이 드나드는 게 있다는 거 보니까 일단은 확인을 한번 해보자. 몬스터 인더월드. 이거 구미호 관련된 거잖아? 아, 마녀네? 자, 마녀가 생각보다 빨리 나왔네? 어디 보자. 내부가 텅 비어 있었대. 아, 속았어. 케이스 또 열리지 않는데. 뚜껑을 들어 올렸대. 뭐야. 이 새끼야, 됐어, 오케이. 덜컥하고 녹슨 경첩을 꺾이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흐르는 땀을 훔친 후 상자를 열어보았다. 마녀? 이번에도 마녀네? 오컬트에 관심 없던 나도 알고 있는 제목이래. 되게 유명한 거네. 세 번째 건이었어. 어서와. 라마 하이. 눈에 띄는 책. 목마 소환 일지. 목마가 뭐였지? 목마. 서큐버스 관련된 거다. 드디어 서큐버스가 열렸군요. 배 내부. 아무것도 없대. 나무 상자. 쓰레기통 안을 좀 뒤져볼까? 맥심 또 나왔어, 이런 씨. 여기도 생각보다 많은데? 좋아. 마녀에 대한 거 3개나 나왔어. 여기서. 오케이. 지금 일단은 마녀에 대한 거 3개가 나왔으니까
마물 정보가 2개, 마을 기록물이 3개이래. 일단은 이거는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 한 번밖에 못 가나? 여성과의 만남, 저녁,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 만나는구나. 신뢰를 쌓는 게 중요하다. 자, 일단은 추론을 한번 해봅시다. 일단은 인물수첩이 아니라 마물 기록물에서 새로 나온 것들. 자네가 삼색식당에 담당한다고 했을 때부터 반대하긴 했지만 그래도 모두 결정이 참았지. 그건 너무하다 생각이긴 해. 운영하는 게 아니라고? 마을 사람들 편지, 이거 행사에 대한 내용은 뭐 때문에 보는 거지? 기존으로 각 세대의 전기와 수도 공급이 원활하게 작동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소망 여관을 제외한 모든 세대는 밤 11시 이후 소등을 부탁드립니다. 잠깐만. 뭐야? 알려줘. 방으로 들어가. 아니, 방으로 들어가. 좀 꺼줄게. 누워. 이불도 덮어줄까? 엄마 한잔 봐요. 아니야. 아, 정말 까탈스러운 우리 아들. 리모컨 찾아야 된다니까? 리모컨 못 찾으면 못 봐. 자, 어서와, 리터. 그 다음에 사탄께서 보내신 그분이 내일 마을에 당도하신다고 한다. 나는 그분을 맞이하고 이 마을을 잠시 떠나 있을 생각이다. 주교라는 존재가 되려 이 행사에 방해가 될까 두렵다. 귀한 손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분에 대해서 미리 조사를 했다. 그분은 마땅한 이름 없이 그때그때 다르게 불리시길 원하며 어디까지나 사탄의 대리자로서만 존재하길 바라신다고 한다. 그분은 이 행사에 입회하기 위해 찾아오신다고 하셨고 이번엔 입회자라고 불리길 원하셨다. 한 가지 의아한 것은 어째서 이 행사에 입회자가 필요한가이다. 단순한 관찰이 목적이라면 사탄께서 내려다 보시면 될 일이다. 그게 아니라 적극적인 간섭이 목적이라면 입회의 목적으로 하는 대리자가 아닌 다른 존재를 보내셨을 것이다. 인간인 나로서 가끔 그 위대한 분의 생각을 파악하기 어렵다. 자, 몬스터. 구미호의 역사. 마녀. 이거를 다 일일이 읽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린 모습으로 사과장수. 지옥수도. 월간. 마물의 유형. 벌레.
현호. 잠깐만, 대표적인 건 다들 서큐버스를 생각할 텐데 의외로 서큐버스는 객체마다 취향이 많이 다르다고 한다. 악몽 쪽을 더 선호하는 서큐버스도 많다는 거라는데? 이런 것도 약간씩 계속 봐야 되는구나. 에, 그래? 인물 설정. 일단은 서큐버스 희생자의 시체 처리에 대한 규칙이 없다. 야, 서큐버스 너무 광범위한 거 아니냐? 아리오크의 진. 거부한다? 아리오크의 진이 아직 나오진 않았잖아. 아, 개 어렵네. 시체 처리에 규칙이 없다. 지금 이렇게 되면은 아니야. 민몬진. 아, 미쳤다. 아, 이거 진짜 너무 어려운데? 하하. 일단은 얘가 신뢰도가 지금 제일 떨어지니까 얘를 만나러 가보자. 폐교에서 여기 어느 때나 같이 또 있구나. 함부로 나다니지 말라고 했을 텐데. 그러다 죽는다. 엄청 말이 차가워. 걱정? 뭔 테마인가 할 거라며. 쓸데없는 거. 그래서 테마는 잘 돼가는 거야? 역시나 최실이는 대답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까지와는 뭔가 다른 기묘한 분위기에 침묵이 흘렸다. 그 갑작스러운 변화에 나는 의아함을 느끼며 최실이를 바라보았다. 준비할 게 더 남았다고? 뭔가 가라앉은 최실이의 표정에 나는 좀 더 깊게 물어볼까 하다가 관두었다. 어차피 최실이가 고분고분 대답해줄 것 같지도 않았고 다만 최실이의 생각만큼 뭔가 잘 안 풀리는 건 확실해 보인다. 그럼 난 바쁘니까 이만 가보게. 어? 너무나도 갑자기 최실이가 쓰러져 버렸다. 날리고 치지 마. 날리고? 날 제지한 최실이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더니 아무 일 없이 그냥 마냥 짐을 싸기 시작한다. 뭐야 저 녀석 갑자기. 나는 어딘가 이상해 보이는 다리에 시퍼런 멍이 들어있었다고? 엄마 배고파요. 뭐가 배고파요. 점심 먹은 지 얼마나 됐다고. 내 말이 분명히 들었을 텐데. 대신 보기에도 무거운 짐을 손에 든 채 몸을 일으킨다. 그걸로 어디 가려고. 야 무리하지 말라니까. 정말 오지랖 넓네. 나도 이 꼴로 어디 돌아다닐 생각 없다. 잉. 와 속이 다 후련하다. 그래 차라리 저렇게라도 대답을 해주니 얼마나 좋은가. 그럼 어딜 가는 거야? 표정이 왜 그러나? 나는 내 얼굴을 더듬거렸다. 나도 모르게 속이 후련하단 표정이라도 지었나? 어쨌든 지금 어디 갈 건데? 저기에 여관 있어. 소망여관 말이지? 마침 잘 됐네. 나도 거기 묵고 있는데 같이 가면 되겠다. 거기 묵고 있. 그럼 이 마을에서 내가 어디서 자겠냐?
최실이는 납득한 건지 뭔지 별말 없이 마을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야, 같이 가! 나는 얼른 그 뒤를 쫓아서 갔대. 짐 달라 그럴 하고. 필요는 없. 빼앗아서 들고. 남자답고만. 야, 이게 근데 공포 게임이야? 이거 연애 게임이야? 나다. 연애 게임인 것 같은데? 나와 최실이는 최실이가 묵고 있는 방 앞까지 도착했다. 이제 짐 돌. 알겠으니까 문부터 열어. 괜찮으니까 돌려달라고. 다 왔으니까 문 안까지만 들여다준다니까? 쓸데없이 시간 쓰지 말고 열어. 가방을 뒤진다. 점점 이 녀석과 효과적으로 대화하는 법을 알아가는 기분이었다. 아, 열쇠. 손가방? 손가방? 손가방에 넣어뒀다고? 그건 어디다 뒀는데? 기억이 안 나. 아마 폐교 교무실. 폐교 교무실 거기로 가야 돼? 기억나. 갔다 올게. 그걸로 또 어디가? 내가 찾아올게. 왜 굳이 너가? 네가 찾아가? 알아서 가게 냅둬! 왜? 실로 근본적인 걸 물어왔다. 아니 그럼 다친 사람은 그냥 내보내? 내가 가지고 올 테니까 걱정 말고. 아니다. 일단 내 방으로 가서 다친 데부터 좀 보자. 최신인 납득하지 못한 얼굴이다. 이 녀석의 대답을 기다리는 건 시간 낭비임을 충분히 배웠지. 나는 바로 뒤에 있는 내 방의 문을 열었다. 내 방 앞이었어? 내 방 앞이었어? 나는 그 말을 대답하지 않고 최실이의 등을 슬쩍 밀며 내 방 안으로 들어갔어. 별 저양 없이 내 방으로 들어온 최실이는 이내 벽에 기대 걸터 앉는다. 분위기를 보아하니 더 이상 고집 부릴 것 같진 않았다. 발 보여줘봐. 많이 멍들었네. 최실이가 슬며시 내민 발엔 새파란 멍이 들어있다. 멍에 쓰이는 연고가 있어서 다행이군. 나는 구급상자에서 연고를 꺼내 멍을 조심스럽게 발랐다. 아픈 모양인지 최실이 다리가 흠칫하고 떨려온다. 야이씨. 이게 이런 연애 게임이었단 말이야? 어쩌다 이런 거야? 나 이런 거 싫어하는데? 알아서 못하려고라니. 퇴마인지 그거 하다가 이런 거야? 평소에도 이렇게 다치고 그래? 그냥 실수다. 아직 적응이 안 돼서. 적응이 안 돼? 무슨 적응? 내가 되물었지만 시리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젠 익숙한 광경인지라 나도 어깨를 한번 으쓱하고 만다. 이렇게 다치면서까지 퇴마를 하는 이유가 있어? 이번에도 딱히 대답을 기대하진 않고 물었다. 이런 일방 통행이 반복되다 보면 이 녀석과의 관계가 조금은 나아지겠지. 역귀를 몰아내야 하니까. 역병을 일으키는 귀신 말이지? 내가 퇴치하지 않으면 안 돼. 놀랍게도 최실이가 간략하게나마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는다. 애써 내색하지 않았지만 최실이와 조금은 친해진 건가 싶어 나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진다. 자, 끝! 연고를 바른 다리에 붕대를 촘촘하게 단단하게 매고 마지막으로 테이프로 고정시킨 후 최실이를 바라보았다. 최실이는 신기하다는 듯 자기 붕대를 만지작거리더니 나를 조금 다른 눈으로 어디서 쳐다본다. 배운 거?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게 무슨 소리? 내가 하는 일이 상처 좀 있다고 가만히 쉴 수 없을 때가 많거든. 급하게 움직이려면 이런 건 좀 익혀둬야 하니까. 바쁜 일인 모양이군. PD가 원래 바쁜 일이야. 그만큼 뿌듯하기도 하지만. 이제 덜 아파. 그래도 함부로 움직이지 마. 간단한 응급처치만 해둔 거니까. 엄마, 나 점심 먹었는데 아빠가 또 점심 먹어. 아까 물어본 거야. 점심시간에 서희야. 아이고, 핸드폰 안 돼. 배터리 충전해야 돼. 이재용인가 봐.
가. 아까 전에 정신 못 그래, 알았어. 어서와, 육구야. 근데 아빠 점심 먹고 너 왜? 보기보다 착해? 이게 무슨 소리야? 그거 시비 거는 거냐? 아닌데. 하. 여튼 폐교에 갔다 올게. 열쇠가 손가방 안에 있다고 했지? 교무실에 빨간색이야. 교무실에 있는 빨간색 손가방이라는 거지? 금방 갔다 올 테니 얌전히 있어. 검고 긴 옷을 입은 사람들. 조심해. 검고 긴 옷을 깨졌었다. 문 닫으라는 거죠. 아니에요. 근데 왜 문 닫으라는 거예요? 서희가 계속 그 사람들 공력이 엄청나. 너 따윈 상대도 안 돼. 검은색 옷깔 오시면은 그때 처음에 그 마물 그거 했을 때 걔네들 아니야? 그 남자애들? 보이면 무조건 숨어. 도망치거나. 숨거나 도망치라는 얘기지? 그렇지, 얘네들이었어. 응. 알았어, 보이면 바로 숨을게. 폐교로 가자. 아, 얘 무서운 거 아니지? 응? 폐교로 가는 길에 마을 사람들이 2명이 보였다. 뭔가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다. 어쩔까, 엿들어 볼까? 이거 어떻게 하지? 엿들어 볼까, 한번? 저쪽 폐교 있잖아. 폐교? 그게 왜? 아니, 내가 폐교 근처에 잠깐 갈 일이 있었는데 거기서 뭔가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더라고. 뭔가 박살나고 어딘지 조금 무서운 소리였는데. 그런 거 일일이 신경 쓰지 말어. 사장님들이 뭐라도 하셨나 보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사장님 일에 관심 갖는 게 아니여. 자, 쓸데없는 소리 말고 일이나 하러 가자고. 남자들은 그 말을 끝으로 저쪽으로 걸어가 버렸다. 폐교에서 무슨 일이라도 있다는 건가? 나는 잠시 멍청이 있다가 이내 다시 걸음을 옮겼다. 가보면 알겠지. 엄마 나 미술과 학원 가는 여인인데 목요일인데. 그래, 4시에 갈 거야. 그때까지 공부해. 금방이라도 무너져 버릴 듯한 폐교는 묘하게 사람을 짓누르는 기운이 감돈다. 나는 아까 전 마을 사람들의 대화가 신경 쓰였다. 이 폐교에서 뭔가 일이 일어난 걸까? 쫄지 말자. 나는 두려움을 진정시키며 천천히 폐교로 들어섰다. 크기 자체는 그다지 크지 않은 학교였기에 최실이가 말한 교무실을 찾는 건 어렵지 않았다. 다만 교무실에서 왠지 모를 섬뜩한 냉기가 뿜어져 나왔기에 나는 잠시 그 앞에 서서 들어가는 것을 망설이고 있었다. 내가 이렇게 겁쟁이였나? 나는 심호흡을 하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이 마을에선 모든 것이 낯설었다. 긴장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가만히 서 있을 순 없지. 그렇게 마음을 다잡은 나는 교무실 안으로 발을 디뎠다. 여기 있다. 교무실은 여기저기가 파손되어 있었다. 마치 짐승이 핥히고 간 듯한 흔적이나 박살난 유리창 등. 이곳에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해 만들었다. 혹시 이게 최실이의 퇴마 흔적일까? 나는 교무실을 멍하니 둘러다보았다. 아, 찾았다. 빨간색 손가방. 저게 최실이가 말한 그건가? 나는 손가방을 집어들고 가방을 살펴보았다. 최실이의 기억이 맞았다. 303호라고 적힌 열쇠가 그 안에 있었다.
다행히도 예상보다 싱겁게 끝났군. 다시 교무실을 둘러본다. 기왕 여기까지 온 김에 뭐라도 있나 살펴보는 게 어떨까? 뭐가 있을 것 같진 않은데. 그렇게 중얼거리며 나는 교무실을 뒤지기 시작했다. 오, 여기서 또 단서 찾나? 아닌가? 교무실을 살펴봤지만 눈에 띄는 건 없었다. 오래전 사람들이 떠나고 방치된 폐교다. 사실 뭐 대단한 게 남아있을 리가 없다. 나는 한숨을 내쉬며 마지막으로 찌그러진 캐비넷에 손을 뻗었다. 캐비넷 문을 열어본다. 그리고 그 안에는 일기장? 초등학교 일기장인 건가? 나는 무심코 일기장을 주워들었다. 일기장을 뒤적거렸다. 그날의 하루가 어린애다운 삐뚤삐뚤한 글씨로 적혀져 있었고 선생님이 매일 검사한 흔적도 나와 있었다. 나는 다시 일기장을 덮어 표지를 보았다. 1979년이라고 적혀져 있었다. 1979년이라. 나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사람의 일기장이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단순한 일기장에도 불구하고 묘한 감정이 느끼게 된다. 다시 캐비넷 문을 열었다. 나는 일기장을 내려놓고 다음 일기장에 한 권 더 꺼내들었다. 박근숙. 나는 일기장 주인의 이름을 읽으며 페이지를 넘겼다. 1979년 2월 11일. 오늘은 계약을 했다. 어제 어머니가 말씀하셨던 무당집 딸내미가 전학을 왔다. 이름은 최실이라고 했지만 머리카락도 할머니처럼 하얗고 앞머리도 불시시하고 정말 거짓골 같아서 애들이 걔더러 못난이라고 불렀다. 최실이? 나는 일기장의 표시를 다시 살펴보았다. 1979년. 이거 분명히 1979년 일기장인데 우연히 이름이 같은 것 뿐일까? 최실이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대 둘 이상 존재할 수 없는 이름 또한 아니니까. 하지만 최실이라는 이름, 무당과의 관련성, 그리고 하얀 머리카락, 이게 정말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 최실이는 분명 마녀일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그 마녀가 과거에 존재했던 최실이라는 인간 모습을 빌린 것은 아닐까? 뭔가 엄청난 것을 봐버렸다는 생각에 나는 숨을 고르고 다시 일기장을 읽기 시작했다. 못난이는 아버지랑 둘이서만 사니까 잘 놀아주라고 선생님이 말했다. 그런데 못난이는 성격이 되게 더러워서 물어도 대답도 안 해주고 조금이라도 시비 걸면 사나워진다. 사나워진 못난이는 꼭 미친 게 같아서 무서웠다. 학교 끝나고 엄마한테 못난이 얘기를 했는데 엄마는 무당집안은 부정탄다며 걔랑 놀지 말라고 하셨다. 1979년 2월 20일. 학교 끝나고 기준이와 집에 가다가 못난이를 봤다. 오늘도 애들이 그 애에게 흙을 던지는 걸 보았고 기준이도 나도 같이 던졌다. 평소처럼 못난이는 화를 내며 우리를 쫓았다. 우리는 또 도망치면서 놀았다. 1979년 3월 5일. 오늘도 못난이는 혼자서 집에 갔다. 못난이는 나랑 집 방향이 같아서 계속 같이 걸어야 하는데 오늘은 나 혼자뿐이라서 흙을 던지지 못하고 조용히 뒤에서 걸어갔다. 그런데 못난이가 옆집 할머니를 도와주는 것을 봤다. 다리가 불편한 옆집 할머니가 시냇물을 건너시기 힘들어하자 못난이가 도와주는 것이다. 옆집 할머니는 좋은 분이라서 나도 같이 달려가 도와드렸다. 할머니가 우리 둘에게 고맙다고 찐고구마를 주셨다. 못난이는 나쁜 아이는 아닌 것 같다. 1979년 3월 6일. 오늘도 애들이 혼자 집에 가는 못난이에게 흙을 던졌다. 기준이도 던졌지만 나는 던지기 싫었다. 애들이 이상하게 쳐다봤다. 기준이는 내가 던지지 않자 눈치를 보더니 따라 던지지 않았다. 기준이가 내 뒤를 졸졸 따라오면서 나한테 기분 나쁜 일 있냐고 자꾸 물어봤다. 왠지 짜증나서 없다고 말하고 나는 그냥 집에 왔다. 1979년 3월 7일. 오늘은 못난이에게 말을 걸어보기로 했다. 기준이는 못난이가 또 화낼 거라고 말렸지만 나는 못난이가 무섭지 않았다. 못난이에게 집에 가서 뭐하냐고 물어보았는데 못난이는 평소처럼 싸가지 없이 알려주기 싫다고 대답했다. 그래서 나도 화를 냈고 우린 결국 또 싸우고 말았다. 화나 죽겠는데 기준이가 오더니 나에게 거부라면서 뭐라 했다. 그게 더 화가 나서 기준이에게 화풀이를 하고 말았다. 나중에 사과해야겠다. 1979년 3월 14일. 벌써 며칠째 못난이랑 같이 집에 가고 있다. 처음엔 못난이가 싫어하는 것 같았지만 이젠 평범하게 말도 하고 내 말에 대답도 잘해준다. 이 모습을 본 애들이 나까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몰라요? 이 모습을 본 애들이 나까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기준이는 나도 괴롭힘을 당할까봐 걱정이 되는 모양이다. 기준이는 역시 남 눈치를 많이 본다. 1979년 3월 15일. 못난이랑 같이 집에 가던 중 평소 못난이를 괴롭히던 병식이가 나한테까지 흙을 던졌다. 이 모습을 보고 못난이가 화를 내며 쫓아가더니 병식이를 잡고 마구 때렸다.
못난이가 누군가를 때리는 건 처음 봤다. 얻어맞은 병식이가 애같이 울자 나는 나도 모르게 웃어버렸다. 기준이는 못난이에게 겁먹은 모양인지 눈도 마주치지 못했다. 그것도 엄청 웃겼다. 일기는 여기서 끊겨 있었다. 나는 아직 남아있는 일기장 더미를 보았다. 여기를 더 뒤지다 보면 1979년에 실존했던 최실이라는 사람에 대해 좀 더 알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일기를 읽다 보니 어느새 시간이 꽤 흘러 있었고 더 이상 늦으면 곤란하겠다는 판단에 나는 일기장을 챙겨 폐교로 빠져나왔다. 박근수. 나중에라도 이 인물을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엄청 늦었어. 내 방에 들어서자마자 최실이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일기장을 워낙 몰입해서 읽느라 시간이 꽤 흐른 모양이다만 그걸 최실이에게 말할 순 없었다. 미안. 자, 여기. 나는 빨간 손가방을 최실이에게 건네주었다. 키가 있음을 확인한 최실이는 이내 가방을 힘겹게 들어올렸다. 그럼 나 가볼게. 잠깐. 짐 들어줄게. 됐어. 여전히 냉랭하군. 간신히 좀 가까워졌나 싶었더니 나는 머리를 긁으며 최실이를 따라 나섰다. 혼자 밖으로 나간 최실이는 자신의 방의 문을 열고 가방을 직접 자신의 방으로 옮기려 한다. 거참 쓸데없이 자존심 부리긴. 나는 그런 최실이에게로 다가가 짐을 슬쩍 들어주었다. 나는 최실이의 짐 방문을 통과하기 직전까지 잡아주고 있다가 조심스레 손을 놓았다. 붕대 아직 풀지 마. 책은? 책은 맨 많이 먹어. 잘했어. 도넛이 맛있었어? 응. 다 먹지도 않아 놓고. 어제 알았어. 도넛을 맛있었다는 건 어제 썼어. 알았어. 그럼 완전 조금 썼네? 엄마 사랑을 하나 쓴 거야? 응. 안 돼. 여기까지 다 써. 오늘은. 언니 여기만 다 써? 여기까지만 다 써. (1979년도에) 최실이라 아직 뭔가 잘 모르겠지만 중요해 보이는 단서를 얻은 것 같대. 박근숙이라는 이 일기장의 주인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봐야겠다. 박근숙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그 최실이에 대한 단서가 나오겠지? 야, 5째 날이 끝났어. 와, 이제 곧 얼마 안 남았네? 7일이었지? 아니, 아닌데? 9일이었나? 3일 남았어, 이제. 무섭다. 역시나. 선택까지 3일 남았어요. 아니, 전혀 모르겠어. 단서가 너무 적어.